안녕하세요. 윤프로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 잘알못 주린이님들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같이 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어닝 발표 요약 뉴스만 잘 챙겨보신다면 재무제표는 굳이 보시지 않아도 요즘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뉴스를 별로 접할 수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거나 할 때 등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간단히 읽을 수 있는 연습을 하신다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업들에 대한 문의가 있으셨는데 주린이님들이 보시기에 가장 쉽고 또 모범적인 재무제표인 듯하여서 이틀 전에 어닝 발표가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로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 추후 다른 기업들도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기업이든 간에 어닝 발표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 이름과 IR을 구글에 이렇게 검색하시고 인베스터 릴레이션스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어닝 메뉴에서 파이낸셜 스테이터스를 클릭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회계 연도가 7월에 시작해요. 그래서 2020년 9월 실적이 대부분의 회사에게는 Q3 실적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Q1 실적에 해당하는 거니 참고해주세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봐야겠죠? 레비뉴는 37.154 빌리언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2%나 증가하였어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거의 50%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365, 엑스박스 컨텐츠, 서피스 이렇게 30%대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스트 오브 레비뉴, 매출 발생에 들어간 비용이죠.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합쳐서 총 11빌리언이었고 얘네를 빼니 그로스 마진은 대략 26빌리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간접적인 비용들, R&D나 세일즈 마케팅 그리고 G&A를 빼고 나니까 오퍼레이팅 인컴,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15.876빌리언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잡다한 수입이 조금 있었고 마지막으로 빼게 되는 텍스를 제하고 나니 넷인컴으로는 13.893빌리언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Provision for Income Tax라고 적힌 이유는 인컴 텍스를 이번 분기에 낸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미리 뺐다는 말이고 얘는 돈이 실제로 지불될 때까지는 밸런스 시트에 부채로 잡히게 돼요. 하지만 돈을 실제로 내지 않았는데 수입에서 뺀 거니까 캐시플로우에서는 다시 더해주는 약간 좀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이런 개념이다 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참고로 세 군데에서 다 똑같은 금액들이 적혀 있진 않아요. 그 전 분기에서 넘어온 찌끄레기들과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넷인컴이 13.893빌리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작년보다 무려 30%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얘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37%예요. 자, 넷인컴 마진이 무려 37%에 이렇게 달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어닝 퍼 쉐어 EPS가 있죠. 주당 순이익. 자, 베이직으로 치면은 EPS가 1.84인데 밑에 딜루티드 EPS가 있어요. 이 딜루티드라는 말은 원래 희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 보통주가 이 정도 있지만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량까지 예상을 해서 합치면은 EPS가 대략 1.82 정도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Average Shares Outstanding. 보통주가 지금은 7.566 빌리언 개수만큼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7.6 얼마 빌리언 개까지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은 밸런스 시트는 에셋 그리고 라이어빌리티, 부채 그리고 쉐어홀더스 에퀴티, 주주 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먼저 자산, 에셋 먼저 볼게요. 커런트 에셋, 유동 자산이죠. 캐시나 그와 비슷한 것들 17빌리언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쇼텀 인베스트먼트 합치니까 137.977 빌리언이다 라는 말이고 어카운트 리시버블 판매를 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아서 나중에 받을 것들 그리고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은행 밸런스 시트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대손 충당금이라고도 하죠. 내가 받을 돈 중에서 이 사람이 망했거나 뭐 어째서 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만큼을 미리 챙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을 돈을 다 합친 게 22.8 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재고가 이만큼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 합쳐서 토탈 커런트 에셋은 177 빌리언입니다. 다른 유형 자산들, 무형 자산들 다 더하고 나니까 커런트 에셋이랑 합쳐서 토탈 에셋이 301 빌리언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라이어빌리티, 부채를 보시면은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유동 부채는 어카운트 페이어블, 돈 줘야 될 거 12.509 빌리언 있고요. 그리고 current portion of long-term debt, 장기 부채 중에서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것들 6.497 빌리언 있고요. accrued compensation, compensation 줘야 할 것들, 그리고 short-term income tax, income tax 아까 내야 될 거 있었죠. 그리고 short-term unearned revenue가 있어요.
혹시 스타벅스 영상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디퍼드 레비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연 매출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오피스 365나 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을 1년 계약으로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매출 금액을 이렇게 이연 매출로 잡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부채는 아닌데 어쨌든 서비스를 아직 제공하지 않고 돈을 미리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뭐 잡다한 것들 합쳐가지고 토탈 유동부채가 70빌리언 정도 돼요. 자,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커런트 레이시오, 유동 비율이죠. 유동 자산이 이만큼이 있는데 유동 부채는 또 이만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려 253%나 돼요. 보통 뭐 100%에서 한 150% 정도를 정상으로 보는데 253%면은 정말 아주 건전한 재무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밑에 보시면은 장기 부채 있고 그 밑에 것도 아까 위에 숏텀이랑 비슷한데 롱텀으로만 이렇게 바뀌어 놓은 거예요. 토탈 부채는 177빌리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홀더스 에퀴티는 지금 보통주 했을 때 이 정도가 있는데 리테인드 어닝은 뭐냐면요. 회사가 넷인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것저것 비용을 쓰고 남은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배당을 주기도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고서는 또 남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 다 또 배당으로 돌리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비축을 해놔요. 근데 어쨌든 주주들한테 줬어야 될 건데 회사가 나중에 뭐 쓸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비축을 해놓은 거라서 에퀴티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토탈 쉐어홀더스 에퀴티는 123.4빌리언 정도 있고요. 이 밸런스 시트는 자산 이퀄 부채 더하기 쉐어홀더스 에퀴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산도 301빌리언이고 부채랑 에퀴티 합친 것도 301빌리언이죠. 이렇게 밸런스가 항상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 시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빚이 적정 수준으로 있냐 알아보기 위해서 뎁 투 에퀴티 레이시오 한번 볼게요. 일단 모든 빚을 더해줘요. 여기 보시면은 숏텀 뎁이랑 롱텀 뎁을 더한 다음에 이거를 토탈 에퀴티로 나눠줘요. 그러면은 52%가 나오죠. 이 정도는 아주 건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산 대비 빚이 얼마 정도 있냐를 보기 위해서 토탈 빚 나누기 토탈 자산을 해주면은 21%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플로우입니다. 이 캐시플로우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영업현금 흐름, 그리고 파이낸싱 캐시플로우, 재무현금 흐름, 그리고 인베스팅 캐시플로우, 투자현금 흐름. 자,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영업으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한테 돈이 들어와서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것도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만큼 돈이 나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파이낸싱은 뭐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렸을 때는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갚았을 때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경우에는 마이너스 10밀리언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빚을 갚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꼭 이 재무현금 흐름이 빚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배당금이라든지 스탁 관련해서 그런 활동들도 여기에 적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빚을 갚은 건 하나도 없어요. 얘네가 아까 밸런스 시트에 부채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번 분기에는 안 갚는 건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빚 관련 돈 나간 건 없고요. 그 대신에 자사주 발행을 조금 했었고 그리고 쉐어 바이백, 자사주 매입을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기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엑셀 파일에 주주 환원 관련된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계속 쉐어 바이백을 해왔다고 이렇게 근 한 14년치를 다 적어놨는데요. 참고로 배당금도 꾸준하게 계속 10% 정도씩 늘고 있어요. 배당도 3.8빌리언이 나갔고 그 외에 다른 것들 해서 마이너스 10 정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인베스팅 캐시플로우도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해서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영업현금 흐름에서 들어온 돈으로 투자를 충당하게 되고요. 여기서 뭐 돈이 남거나 부족하게 되면은 재물을 통해서 충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투자 관련해서는 프로퍼티랑 설비를 투자를 했다. 이거는 애저 관련한 거겠죠? 데이터 센터나 그런 것들. 그리고 인수 관련해서도 조금 있었고요. 이거는 꼭 기업 인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무형 자산을 취득한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5빌리언 정도가 이번 분기에는 나갔어요. 그리고 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보시면요.
감가상각이 있죠. 디프리시에이션은 유형자산 감가상각이고 아몰타이제이션은 무형자산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컴펜세이션을 돈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스탁 주식으로 준 거니까 어쨌든 현금은 안 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인컴 스테이트먼트에는 비용으로 나갔다고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나간 건 없기 때문에 다시 더해준 거예요. 파생 상품이나 뭐 투자 관련해서 128밀리언을 까먹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디폴트 인컴 텍스가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아까 2.2빌리언 정도가 있었고 그래서 같은 금액이 여기에 더해졌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저번 분기에서 나갈 돈이 더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더 큰 게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적힌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영업에 이렇게 현금을 썼고요. 그렇게 해서 토탈 19.3빌리언이 영업 현금 흐름으로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3분기 재무제표 같이 살펴보았고요. 훌륭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엑스박스 관련 전망이라든지 갑자기 심각해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빛을 못 보고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